6조 편격 공부가 되겠습니다. 종자가 붙어서 따라간다는 뜻이 있는 그런 격이 있어요. 그 다음 확격, 종격과 확격이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격을 하는데 이것은 이 편격이 존재하는 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음이 극이 다르면 양이 시생하고 양이 극이 다르면 음이 시생한다는 그 중화론의 그 편성을 해서 나온 것이 이 편격인데 이 편격이 조금 명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편격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편격을 전적으로 수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격에서 두 가지 나왔는데 첫째 종격입니다. 종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격이 있습니다. 진유명리 강론을 하면서 특수격이 나는 부분은 여러분께 반드시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특수격 파트는 진유명리 강론 사권에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수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종격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종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약격이 있습니다. 지금 종격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역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편격은 종격과 확격이 있는데 종격은 종간격이 있고요. 종약격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종간격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종간격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자, 종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완격은 뭐냐면 사주의 구성이 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이 대부분 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비견급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종완격이라 하고요. 종간격이라는 것은 사주 일주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이 대부분이 인성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간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격에서 말하는 것은 종간격과 종약격이 있는데 종간격 속에는 다시 종완격과 종간격으로 나눠주고 있다. 이 종완격은 비급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종간격은 인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약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이런 종간격이 비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종간격인데 이것이 비급 중에서도 목 일생이냐, 화 일생이냐, 토 일생이냐, 금 일생이냐, 수 일생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되는데 이런 이름을 토 일생으로 있으면 이거 곡직 인수격이라고 합니다. 곡직 인수격이라고요. 화 일생으로 되는 것을 염산격이라고 합니다. 염산격. 그 다음에 토 일생으로 되는 것을 가색격이라고 합니다. 금 일생으로 되는 것을 종혁격이라고 그러고요. 수 일생으로 되는 것을 윤학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간격은 이제 이렇게 따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종약격에는 7살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7살. 그 다음에 관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물론 7살이 되어 있건 관성이 되어 있건 이 두 개를 합쳐서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명 일주를 기준으로 하는 그 나머지 글자들이 7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종살격이라 합니다. 종살격. 그런데 7살과 관성이 섞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다가 관살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정관만 되어 있는 것을 종관격이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관격이라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종살격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관성이 두 개 이상 돼버리면 사실상 7살 작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관성이라 하지 않고 7살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식상격이 뭐냐면 요거는 종악격이라 그래요. 종악격. 그 다음에 사주는 일주를 중심으로 나머지 글자들이 주로 재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종재격이라고 합니다. 종재격. 됐죠? 그래서 종격은 크게 종간격과 종약격으로 나눠지면서 종간격은 종완격과 종간격으로 나눠지고 다시 종약격은 종살격, 종관살격, 종합격, 종재격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격이 있습니다. 확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아주 심플하죠. 갑기, 합,
화, 토격이 있고요. 을경, 합, 화, 금격이 있고요. 병신, 합, 화, 수격이 있고요. 정임, 합, 화, 목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 합, 화, 화격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임은 합화, 목격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문헌에 보면 정임, 합화가 아니고요. 이게 병임, 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문헌에 따라서는 정임이 아니라 병임이라 되어 있는 문헌도 있습니다. 요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예를 들어 무조건 뭐 천편일률적으로 갑긴 합토고 을긴 합금이고 병신 합수고 정임 합목이고 무긴 합화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책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석사,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문헌 연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편격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을 잘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내격에서 말하는 용신 잡는 방법이 조우 용신을 빼고 나서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용희신을 보는 방식이. 그 다음에 이 편격을 가지고 용희신 보는 방식이 또 이거 또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이것이 한 세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종격을 어떤 놈을 가지고 용신을 잡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종격은 용신 안 잡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종합격이잖아요. 종합격이 토일주가 금일색이 되어 있어서 금일색이 돼서 종합격이 돼요. 종합격인데 보통 이 종합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용신입니까? 그러면 자 금 이 자체가 또 용신입니다. 희신입니다. 오케이. 금을 생주해주는 토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수도 용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에 종제격을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종제격이면 화일주의 금입니다. 화일주 금인데 자, 종제격은 뭐가 용신일까요? 그러면 이 재성을 생겨주는 토가 용신이고요. 희신이고요. 재라고 하는 금 이 자체가 용희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을 설계시키는 수가 용희신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역학 공부한 지 이 사람은 1년 된 사람이에요. 역학 공부한 지 1년 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자, 우선적으로 종합격이 됐던 종제격이 됐던 금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이놈을 설계시킨 이놈을 우선 용신 잡는 것이 가장 여기 이치에 맞는 것이다. 설계시킨 토를 수를 만약에 용신을 잡아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용신을 잡았을 때 이 토가 와서 토가 와서 이 용신 수를 극해줬을 적에는 흉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요즘도 판단할 수 있으면 역학공부 10년인 거예요. 이렇게. 자, 종제격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화극금이잖아요. 수가 설계시킨 수가 용신이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수가만 용신인데 토가 오면 토도 괜찮다 하면 역학 공부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 수가 용신인데 토가 왔으면 이렇게 극해주기 때문에 토는 귀신입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역학 공부한 지 10년 된 사람이에요. 이게 토가 되면 귀신이 된다는 걸 알 때쯤 뭐가 되느냐면 이상하다. 수가 용신인데 그러면 내가 알고 종제격에서는 토금수 다 괜찮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토금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토금인데 왜 나빴을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종제격을 이상하다. 이 사주가 종격이 아닌 건 내격이 되는가? 그러고 내격이라고 사주를 오판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공부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주를 보면 이게 종격인지 내격인지 이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다고 얘기해. 요것 때문에. 그 살아온 세월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딱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정해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용신 잡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종격에 따른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이것이 좀 힘들겠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사실은 편격 공부는 있잖아요. 오늘 이 설명에서 대부분 다 했단 말이죠. 여러분께. 그래놓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보시면 편격 공부로 되어 있어요. 이 편격에는 종격과 확격이 있는데 편격이 승진을 해서 밑에 보시면 편격은 종격 5종과 확격 5종으로 나눈다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편격의 종류로 종합격 되어 있습니다. 종합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격에서 내용 속에서는
인성과 비급 태형에 경급이 투출하고 승국이 되어 있으면 성립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급이 용신이 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강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강격이 되어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비급과 인수 태형에 인수가 투출되어 있다. 인수가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왕격은 비급이 투출되어 있고요. 종왕격은 비급이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강격은 인수가 투출되어 있다. 요거 두 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돼 있죠, 그죠? 종합격은 비급이 투출하고, 종강격은 인수가 투출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종합격 같은 경우는 식상이 태형하고 투출되어 있다, 그죠? 종합격 상식이 태형하고 투출되어서 승국하면 성립되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제격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재성이 태형하고 투출되어 있는 거,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사격 같은 경우는 일주무근에 관살이 태형하고 투출됐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편격이 될 징후는 일주가 뿌리가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딱 포인트 두시기 바랍니다. 일주가 뿌리가 없어요. 일주가 묵은. 일주가 뿌리 없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심심하기도 한데 그 뒤에 샘플이 나오면 뭐 보긴 보겠지만 일단 볼게요.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 종황격을 볼까요? 종황격 같은 경우는 자, 갑일주가 있어. 갑일주가 있는데 이게 갑일일주예요. 갑일일주에 이게 뭐 목이고 목이다. 자, 갑일주가 보면 전부 다 이 주변 기세가 전부 다 비견급제가 일색이잖아요. 그죠? 비견급제. 전부 다 비견급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비급이 일색으로 되어 있으니 이 사주는 자, 종왕이다. 종왕격이다. 종왕격이다라고 합니다. 이 종왕격은 종비격이라 해가지고 종비격이다 이렇게 보면 딱 좋았는데 종비격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왕격이다. 이 종왕격이니까 목이 너무 많아.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이 왕한 목을 설계시켜주는 화가 용신이다. 화용신. 그다음에 목은 어떨까요? 목도 괜찮다. 목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는 어떨까? 수도 괜찮은데 화를 용신을 쓰면 수는 용신 쓰면 안 되고 화가 이 사주에 없다면 수를 용신 쓰면 된다. 근데 사주에서 인중에 병화가 있어요. 인중에 병화가 있으니까 화가 용신이네. 화가 용신이니까 수는 쓰면 안 돼.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이다. 근데 사주가 있잖아요. 이게 을묘일주다, 가령. 을묘일주. 자, 을묘일주다, 가령. 자, 제가 사주를 임의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을묘일주라고 했을 때 목목목목했어요. 사주는 화가 안 보여. 화가 안 보이잖아요. 이럴 적에는 수가 용신이다. 수목이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뭐 전환격을 해도 상관없지만 요거를 제가 종강격을 했는데 요거를 전환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환격이라 되어 있는 거를 혹시 주변에서 보신다면 이것을 전환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47쪽 3번 보시면 전왕격이 고찰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종왕격과 종강격을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설명이 다 끝나서 학계까지 설명이 깨끗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격이 있는데 우리 교재 54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4쪽 보시면 잡격 공부라고 해서 잡격에는 뭐가 있느냐? 특수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록격, 1인격, 1기격, 1득격, 뭐 규강격, 임기, 용백격, 재강성미격, 뭐 시간에 의한 뭐 성격 관련돼서 시상 1위기격, 시상 편제격, 시상 정관격이 있고요. 특수 일시에 나타낸 것은 기록격, 행합격, 금신격, 심의격, 뭐 전제격, 육갑 추금격, 육월 서기격, 유금 주례한격, 유김 추강격, 공기격, 종제격, 공록격, 합록격이 있습니다. 특수년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세덕부살격, 세덕부살격이 있고요. 세덕부제격이 있고요. 특수합충에 의한 성격은 자유살격이 있고요. 추교살격이 있고요. 비축농막격이 있고요. 잡빛재건격이 있고요. 특수상황에 의한 것은 복득격, 정난착격, 흰무당번격, 그 다음에 구진덕위격, 층간순식격, 천원일기격, 지원일기격, 사상부정격,
그다음에 사표 구전격, 사구 구전격, 천지동체격, 천지특합격, 천지교특격, 그다음에 지지연립격, 그다음에 일기생산격, 양기생산격, 삼기생산격, 상폭격, 모세자원격, 수기유행격 등이 있습니다. 알면 통변하는데 통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쓰임새는 많겠지만 진주명령 4권에 아주 액기스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진주명령 4권에 보면 그걸 가지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쪽 보시면 사주 용신 공부라고 있어요. 억부 용신의 원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0쪽에 보시면 억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부법이 나와 있어요. 억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억법은 뭐냐면 강한 것은 설계시켜주고 억제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부법이라는 것은 그 63쪽 부법이라는 것은 약한 것은 생주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한 것은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 좀 해두셔야 되겠다 하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61쪽에 보시면 임진, 임자, 임자 계묘가 있어요. 좌측에서부터 년, 월, 일,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 임자, 임자, 계묘라는 사주가 있어요. 임일지가 자월이 나서 자진합이 되고요. 임명주가 비급이 많이 있어요. 비급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주가 강인한 사주가 되겠죠. 자, 비급 1승이다. 비급 1승이다. 비급이 많이 비급이 1승으로 되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관성이 있긴, 진중이 무토 관성이 있긴 하지만 진중이 무토 관성이 자진합을 하고 있으니 진중이 무토 관성은 오히려 물속에 덮여서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죠? 진중이는 무토가 너무 덮여있기 때문에 쓰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주를 가지고 용신은 무엇을 잡을 것이냐? 그죠? 용신을 무엇을 잡을 것이냐 보는데, 이 사주는 일대 비급이 망하다. 비급이 망한다. 자, 우리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볼게요. 이명주에서 비급이 망하면 관성을 용신을 잡고, 비급이 없으면 재성을 잡고, 재성도 없으면 식성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비급이 왕하기 때문에 관제식으로 잡는다. 관제식 순수로 잡는다. 비급이 왕이기 때문에 관제식 순수로 용신을 잡습니다. 자, 먼저 비급이 왕이기 때문에 첫째 관제식 순수로 용신 잡는데, 이명지에서 관성을 용신을 잡으려 했더니 관성이 지금 진중에 무토가 있는데 이 무가 왕한 수에 의해서 덮여버렸죠. 물에서 진중에 있는 무토가 완전히 덮여버렸어. 그래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치달았다. 그죠?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재성을 가지고 용신을 잡아야 되겠는데, 재성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임일주에서 쟤는 화가 되는데 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못 써.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식상이 있는가를 보는데, 임술과 식상은 목이 되거든요. 목이 어디냐? 묘중에 을이 숨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명주는 임일주에서는 상관이 되는 묘중 을목이, 상관 묘중 을목이 용신이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지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임자일생으로 최강사주다. 묘목으로 쓰기가 아름다워 상관이 용신이다라고 되어 있죠. 신역사주를 하나 볼까요? 신역사주를 하나 보는데, 자, 신역사주를 하나 보는데 지금 뭘 보느냐면 65쪽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사주가 있습니다. 자, 좌측부터 년, 월, 일, 시가 되겠습니다. 임인년, 무진월, 임진일, 갑진시가 되겠네요. 이 사주가, 임일주가 관살이 많아요. 관살이 많습니다. 그죠? 관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진중의 개수가 있고요. 진중의 개수가 있고, 진중의 개수가 있어서 임수가 전부 다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종으로 가기도 힘들다. 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주가 굉장히 약한, 종으로는 갈 수 없고 지금 관살이 너무 많아요. 그죠? 관살이 너무 많은데 이 사주가 관살이 너무 많다. 신약사주에 관살이 많다. 그럼 앞에 공식 한번 볼까요? 썼는데
신약 사주에 관살이 많기 때문에 요게 되겠죠. 이게. 그러면 이 용신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인성, 식상, 비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식비로 가야 됩니다. 신약에 관살이 많은 것은 인식비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인식비를 찾아보자. 인식비. 그래서 여기서 인식비를 찾아보려는 게 관살이 많기 때문에 인, 식, 비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인식 비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사실 관살이 어디 있느냐? 관살이 어디 가냐 봐야 되는데 관살이 많은데 인성을 봐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 인성이 어디 있느냐? 인성이 금이 돼요. 금이 되는데 이 명주에서 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금이 없다. 금이 인성이 약하거나 있어도 무력한 경우 용신 잡잖아요. 없는 경우 관세에 많은 경우는 인성은 용신이 없는데 지금 금이 없어요. 탈락. 적어도 금이 없다 보니까 이 사주가 상격은 아니다. 상격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상이죠. 식상을 봤더니 시간이 식신이 있어요. 식신 목이 있죠. 그래서 이 목이 용희신이 되겠다. 그죠? 식신, 목,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5쪽 밑에서 두 번째 명주 보겠습니다. 관살의 태왕이나 시상의 간목이 식신 제사를 하므로 용신은 간목 식신이다. 돼 있죠?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깔끔하게. 우리 교재 66쪽 조후용신 보시겠습니다. 66 조후용신 보는 조후는 뭐냐면 조후용신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딱 정의해 드릴게요. 사주명리학을 보면서 있잖아요. 사주를 보면서 모든 명리학의 최고의 법수는 조후법이다. 뭐 용신법이 있다. 기기에는 용신법이 있다. 격국법이 있다. 아무리 까불어봐야 조후가 가장 최우선법이다. 조후법이 가장 최우선법이다. 그러면 조후를 굳이 그렇게 모르겠다 한다면 용신격국으로 봐도 된다 이거죠. 용신격국으로 보더라도 조후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다면 용신격국도 이거 똥똥 소리 하기는 마련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음정과 박자를 모르고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뭐가 됩니까? 음치. 그래서 음정과 박자를 알고 노래를 불러야지 노래가 된다 이거죠. 이 음정과 박자에 해당되는 것이 요놈이 조후가 된다. 모양이 좀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음정과 박자가 우선이 되는데 노래를 한다는 것은 음정과 박자가 최우선이 돼요. 음정과 박자를 모르는 가운데 노래를 부른다면 이 노래가 제대로 된 노래가 되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명리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용신이 격국이 하기 앞서서 조를 먼저 관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조를 먼저 관통할 수 있는 안법이 생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연의 술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회화사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론사주학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회화사주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후와 관련된 회화사주, 상론사주학은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용신과 격국을 봐야지 그것도 모르고 용신격국을 본다는 것은 음정과 박자도 모르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를 반드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는 또 무엇이냐? 조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주변적, 배후적, 환경적 요소와 그 기반을 우리가 조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주변적, 배후적, 환경적 요소와 그 기반을 우리가 조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후가 뭡니까? 온도입니다. 온도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조후가 뭐냐? 온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20층짜리 온도를 맞추는 게 조후입니다. 20층짜리 그거는 초등학생들 이야기를 할 적에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세상을 알만큼 아는 연배이시고 어느 정도 예폭이 식견이 넓으신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의하면서 온도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참 경상도 말로 좀 쭈글 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조가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살아가는 주변적 배우적 환경적 요소와 그 기반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재 66쪽을 보시면 그 하단에 조우란 한난조섭의 기호를 고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고요. 서로 차이가 없이 한결같이 순조롭게 고르는 것이다.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마르면 윤습하게, 습하면 조율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69쪽 보시면 자, 한난조섭의 기후를 조절하여 용신을 정하고 격국을 논하는 법이다. 이게 조용신법이다. 그죠? 하고 있어요. 어디 되냐면 여러분 진여명리 강론 지난번 우리가 1권을 공부하셨잖아요. 저랑 같이 1년을 공부하면서 조 파트는 제가 끔찍 뛰었어요. 그래서 조 파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진여명리 강론 제 1권에 보면 354쪽에 보시면 10간 조후 공부라고 있었어요. 354쪽에 보면 10간 조후 공부라고 해서 355쪽 보면 갑일주의 조후론부터 해서 계일주의 조후론까지 이게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 다 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 다 사셨어요. 이 지금 진여명리론 제1권 354쪽부터 400쪽까지 약 46쪽에 걸쳐가지고 이게 설명이 쫙 다 됐어요. 이게 공통보감 난각망 이론에 액기서 다 담겨가 있어요. 별도로 책을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진여명리론 1권을 완전히 이해. 그 다음에 조호용신의 신뢰라고 있습니다. 조호용신의 신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69쪽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좌측부터 년, 월, 일, 시라고 있어요. 자 병호, 갑오, 갑신, 을해라고 있는데 이 문제 갑목일주가 5월에 났어요. 갑목일주가 5월에 났으니 화염지상이라. 그럼 이 사주가 너무 화염이 솟구치고 있단 말이에요. 화염지상이 있으니 이 갑목이 생력을 하더라도 화기가 너무 왕성되어 있으니 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시지에 보니 시지 해중에 임수가 숨어 있네. 시지에 해중 임수가 숨어 있어서 이 임수가 보니 해중 임수가 있어서 이 목의 생명줄과도 같고 갑목이 자리 잡고 있는 일지좌하 신금인 신금은 해수를 끌어당기는 양수기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신금은 생명수와 같은 해수가 펑펑펑 쏟아나올 수 있는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가히 해수는 이 명주의 생명수와도 같도다.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해중 임수가 조후 용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국의 지랄이가 뭐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간목이 5월에 나서 가뭄에 지금 어쩔 바를 모르는데 이 해중의 임수에 물 한 바가지가 있으면 이 생명체가 살아남다 이거죠. 해중에서 이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먹을 식량이 없고요. 물 한 모금 못 먹었어요. 내한테 당장 필요한 것은 수통에 있는 물 한 컵이 필요한데 나한테 총알을 갖다 주면 뭐 할 것이고 나한테 수류탄 갖다 주면 뭐 할 거예요. 당장 나한테는 내 목을 적실 수 있는 물 한 잔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지 해중의 임수 물 한 컵이 이 사주의 생명을 지켜주는 요소와 같다. 그래서 조용신이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조와 관련된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사주가 살았냐 죽었느냐 그것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조와 관련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근데 병량원리라고 70쪽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 병량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정종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역학 공부하신 분이 명리정종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병량이론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명리정종을 본 사람이 못 본 사람이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격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병이 있고 약이 있어요. 병이 있고 약이 있다. 근데 병이 있는데
병이 있고 약이 있고, 병이 있는데 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병이 있는데 약이 없으면 난감해지겠죠. 근데 사주를 보니까 병도 없고 약도 없어요. 그래서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 이 사람은 격이 상격이다. 병도 없고 약도 없다면 맨 아래쪽에 병도 없고 약도 없다면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해. 중. 코로나는 걸렸어. 근데 약이 없어요. 난감하네. 이 사람은 합격이다. 우리 75쪽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75쪽 샘플. 자, 좌측부터 년, 월, 일, 시입니다. 용원년, 갑오월, 갑진일, 을의시. 이 사주를 임명지고 봤더니 갑일지고 5월이 났네. 갑일지고 5월이 나서 지금 염이 많아요. 화염지사라. 화염지사라.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 간목이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일지 해중의 임수가 오중의 정화를 불어 확 꺼버린다. 병화까지 확 꺼버리죠. 이 간목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화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해가 와서 확 꺼버린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이 화염이 병이 되는데 해가 와서 딱 제거해 줘버리니 이놈이 약이 돼버린다. 그래서 시지에 있는 해중의 임수가 약이 되고 임명계수는 병화와 오중의 정화는 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